안녕하세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1시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시민들이 시에 건의한, 그러니까 수원시입니다. 수원시 시민들이 시에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감하는 시간 같이 갖고요. 또 시에 무슨 건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실천하는 그런 간접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한 편 읽어드릴 텐데요. 이 시는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이라고 수원시 시민들이 직접 창작한 시를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지님의 시인데요. 달 김현지. 어스름한 하늘빛이 날 감싸 안아 부드럽게 세상 위로 들어 올린 날, 지새는 달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빛 바란 줄 모르고 살던 내가 한스러울 뿐, 한없이 안 온다던 나의 세상에 계란 깨지듯 서서히 금이 져 기어이 밖으로 나오니 반짝이는 별들조차 두렵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걸려 허덕이다. 비로소 뜨는 법을 배우니 화창한 낮 무관심 속 기다리는 밤을 배우리. 어둑해진 하늘의 밝은 주인 되어 서서히 비추리. 스스로 빛을 낼 때까지 영원히 반짝이리.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써주신 달이라는 시를 써주셨는데요. 김현지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은희 이정란의 사랑해요 듣고 오겠습니다. 고은희 이정란의 사랑해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은 수원에 있는 FM 방송이에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FM 방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주주 코너고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뭐냐면 마을에는 또는 시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하는 봉사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단체들이 다 이렇게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중요 부분, 주민들과 직접 연관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마을 만들기,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새마을회 뭐 이런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적게는 10개부터 많게는 25개, 시 전체로 보면 뭐 몇백 개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나 적극적으로 봉사하려는 자세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봐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소개시켜드리는데 이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요. 시민들이 시에 건의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수원에는 세비톡톡이라고 있습니다. 세비톡톡에 들어가서 이제 건의를 하면 시에서 검토해 주시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또 반대로 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는 뭐 축제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제가 가끔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 더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임산부 문화지원금 제공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 이걸 제안하셨는데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많이 가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수원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제안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랬어요. 임신하게 되면 태교도 중요한데 여기저기 검진비도 많이 들어서 문화생활, 취미생활, 운동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교실 같은 임신 출산에 대한 교육이 열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산부 문화지원금은 제공하여 1태아당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 수원시 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연,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또는 동주민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여러 수업, 요가, 꽃이동 같은 걸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출산 지원금도 없고 교통 지원금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은데 문화 지원금을 통해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이제 다른 건 비교가 심하다. 예산 재정이라든지 또는 그것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의 그 임산부 문화 지원금 정도는 시내에서 또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문화 또는 복지가 향상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안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개은숙의 기다리는 여심 듣고 오겠습니다. 개은숙의 기다리는 여심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 세비톡톡의 시민들이 시에 건의한 내용을 하나 더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석공원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다목적 시설로 변경해달라 이겁니다. 유사한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요. 만석공원 내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최초 만석공원 개장 당시, 그러니까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그때 인기와 유행이 있던 레포츠였기 때문에 초창기 설치가 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잊혀진 종목으로 현행 그 이용률과 활용도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특히나 혹서기, 혹한기 등에는 이용률이 없는 만큼 유명무실한 시설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목적 시설로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봄, 가을철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고 그 이외의 계절에는 반려견 놀이터나 배드민턴, 농구장, 풋살 경기장, 족구장, 어린이 이동식 수영장, 하계절만 운영 등의 다목적 시설로 이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현행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장치들의 분리와 재설치가 가능토록 되어야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미운영하고 이를 안에서 제한한 다목적 시설로만 운영, 그러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없애고 다목적 시설로만 운영하는 방법도 찾아달라는 거죠. 철제 장치 분리 및 재설치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 비용 등 때문에 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완전 폐지하고 다목적 스포츠만 이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기대 효과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겠죠. 맞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시설로 재탄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안건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히 타당한 검토를 해보실 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 있는 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 다목적 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 아무래도 시에서 신중하게 의견을 내놓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다 정책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니까요. 거기에 또 다양한 또 비용 대비 효과성도 봐야 될 거니까 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02 로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겠습니다.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수원에 있는 FM 방송이에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매주 화요일날 11시에 정규 방송으로 방송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전재균이고요.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주주예요.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좋아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주민이 주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주 코너가 있다는 점 상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방송은 시민들이 봉사하는 봉사단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개인 봉사도 무지하게 많고요. 또 시에서 봉사단체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을마다 봉사단체도 많이 있고요. 이름들도 가끔은 소개시켜드리고 있고, 지금은 주로 수원시에 세비톡톡이 있는데 세비톡톡을 통해서 올라온 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시간 갖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 한 대목에 있어서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더 소개시키면 이렇습니다. 보행로 우측 통행 인식 확립을 위한 환경 조성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진 배경, 수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원과 산책로, 인도 등이 있는데 통행로에서 보행 방향이 뒤섞여 혼잡과 불편이 자주 발생합니다. 산책하는 사람, 반려견 동반자, 러닝하는 사람이 뒤섞여 무질서한 통행으로 인해 보행자 충돌, 안전사고, 산책 편의 저하가 나타납니다. 순환 계도 캠페인만으로는 지속성이 부족하므로 환경적 유도 장치를 통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보행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우측 통행을 하자는 것인데, 우측 통행을 어떻게 하냐면 통행 방향 바닥에 표시를 해서 중앙선 유도선하고 방향 화살표를 통해 구간마다 설치해서 발자국 아이콘, 남녀노소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좌측, 우측을 구분할 수 있는 색상 구분 라인 도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활용하고요. 화살표 아시죠? 고보 프로젝트. 고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전보선택 같이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가로등 같이 세워놓은 그곳에서 빛을 쏘아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문구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행 안내와 함께 안전, 환경, 문화, 관광, 홍보 문구도 병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측 통행은 이제는 생활화 돼야 될 때가 됐죠. 오래됐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측 통행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점진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측 통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무질서한 통행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선을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굉장히 이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한번 관심 있게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시고, 그게 만약에 정책으로 반영돼서 변경이 돼서 시민들한테 유익한 환경이 되거든, 그 유익한 환경도 한번 자랑 삼아 올려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DJ 덕의 겨울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DJ 덕의 겨울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의 건의가 올라온 건의 내용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티, 지상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등의 공동주택 공용장소를 금연구역 지정 건의, 이랬습니다. 이 금연구역 지정 건의는 사실은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이 지정이 됐지요. 그럼에도 필로티, 지상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공용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랬거든요. 첫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는 간접 흡연을 따로 처벌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융구역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함.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 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구비하기 어렵고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많은 세대가 있는 주택의 경우 하나하나 동의를 구하러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 조례를 만들면 충분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대구시의 경우 필로티를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복잡해서 금연구역 신청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조례로 하면은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 모든 공용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기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담배의 해로운 성분 연기토를 수평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도 퍼집니다. 그래서 필로티나 자전거 보관소 같은 구조는 화재가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구조이니 위험한 곳을 먼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로 흡연자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흡연구역 내지는 비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즉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것을 확대해달라,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이게 지역마다 늘 이 선순환 구조가 좀 어렵지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또 흡연을 자유의 권한이라고 해서 피셔야 되고, 또 그 금연구역은 비흡연자들에 의한 금연구역이 지정은 또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잘 검토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허각의 언제나 듣겠습니다. 허각의 언제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시민들이 수원시에 건의한 내용 하나를 더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원시 자체 소형 불법 금융광고물 신고 운영, 이렇게 써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수원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주요 건물 도로 등에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거나 부동산 대출이 금융기관에서 불과해도 대출해 준다거나 하는 등 스티커 크기의 불법 금융광고물이 틈새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금융취득층들이 해당 불법 광고물의 현혹 및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방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처럼 수원시 자체적으로 불법 금융 광고물 신고 어플을 신설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신고할 때 해당 위치와 사진을 등재하면 수원시에서 곧바로 동불법 스티커 광고물을 없애버리고 해당 연락처에 연락하여 불법 부착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기대효과. 수원시 금융취득층들이 선의로 나쁜 금융을 이용하여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수원시가 사전 예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전국 적극 행정의 우수 지자체 모델이 될 것이고 수원 시민들이 고마운 행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불법 금융 광고물, 그러니까 대출 관련이겠죠. 이런 광고물이 너무나 요즘 금융시장에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현혹돼서 나쁘게 빠질 염려가 되니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신고하면, 어플을 만들어서 신고하면 바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시민사회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민사회는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삶의 질을 바꾸거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듣고 오겠습니다.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수원방송이에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저는 코너쟁이 전재균이고요. 저희 코너 이름은 주주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FM이 열심히 사랑을 받는 그런 공동체 라디오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듣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이요, 주주 코너인 거 아시죠?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아실 수 있어요. 주주 코너는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 시민이 시에 건의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시민이 수원시에 건의하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수강생을 모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랬거든요. 생존수영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예, 초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선택적으로 생존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과목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교과목, 선택적 교과목이긴 하지만 전체가 다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기 목숨은 구하는 수영을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4.16 이 사고가 있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탈출했다면, 생존 수영을 할 줄 알았다면 그런 엄청난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생존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어른까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안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 아닌가 싶고요. 꼭 어른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이것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이 멘트를 마지막으로 오늘은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 건데, 연속해서 노래를 두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PM의 Ways Out New 듣고요. 2AM의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이렇게 연속해서 두 곡을 듣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